유튜브만 해도 안면 스캔과 신분증을 받아서 합법적으로는 2년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촌동백수 사이먼입니다. 최근 들어서 인터넷을 검열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져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최근 컬렉티브 샤웃이라고 여성단체들이 앞서서 여성 혐오 표현을 하는 게임들을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압력을 넣어서 게임 플랫폼인 스팀에 결제를 막게 해서 간접적인 검열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예를 들어서 사이버펑크 같이 주제가 어둡고 여성 혐오하는 것이 전혀 주가 되지 않은 게임도 주제가 조금 엄중하거나 특정 성향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느껴지면은 그 검열의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 아이들에게 불순한 목적으로 게임을 이용해서 접근하려는 로블록스라는 게임은 그 아동 성애자들을 잡으려는 이용자들을 오히려 이용 정지를 시키고 체포돼서 처벌까지 받는 아동 성애자들의 계정은 가만히 놔두는 행적을 보였는데요. 이 컬렉티브 샤웃이라는 연대는 이 로블록스를 운영하는 회사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긴밀한 사업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또 전혀 압력을 넣지 않습니다. 여성 혐오를 멈추고 불순한 취향으로 남들에게 해가 가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왠지 그 여성 단체들을 앞세워서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최근에 온라인 세이프티 액트라고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특정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얼굴 스캔과 신분증을 사이트들에 제공하게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연령의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는 모든 메시지를 감시할 수 있게 하고 사실상 모든 국민들의 인터넷 행적을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겁니다. 미국의 일부 주들은 이 움직임에 편향해서 비슷한 법안과 검열 강화 움직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검열과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한국만 해도 인터넷 실명제가 2002년에 도입돼서 한참 동안 말이 많다가 2014년에 해당 법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법이었던 12년 동안 원래 목적이었던 악플과 사이버 분리 단절은 전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처음부터 말이 많다가 결국에는 폐지되었습니다. 2025년 지금도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거로 유출이 되고 정부는 별다른 대응이 없는 상황에 안면 스캔과 신분증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의 빌미를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익스피리언이라는 신용정보를 내는 회사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신용정보가 유출이 되었고 코로나 때는 여러 병원의 시스템 전체가 해킹을 당해서 환자의 의료와 개인정보 모든 것이 유출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개인 배경정보 회사가 해킹을 당해 미국판 주민등록번호인 SSN을 포함한 거의 3조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정부는 거기에 대한 별 대응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없죠. 익스피리언은 법원에게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정보가 유출된 개개인들에게 1년인가 3년간 개인정보 도용 알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 하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해킹당한 병원 시스템에 개인정보가 있던 환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뉴스에서 병원들이 해킹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야 자신들의 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았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죠. 또 어떤 사이트들은 개인 신분을 인증할 때는 제3업체의 AI를 통해서 정보만 확인하고 저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만 해도 안면 스캔과 신분증을 받아서 합법적으로는 2년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 구글이 이거를 2년간 합법적으로만 할지 전혀 의문입니다. 또 메타만 하더라도 저작권이 있는 자료들을 AI를 교육시킨다는 목적으로 무단 도용해서 승소까지 했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재판 절차에 별 압력을 가하는 거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좋은 목적으로 정보를 쓰다가 유출을 당하건 처음부터 불순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건 개개인으로서는 그에 대항할 방도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않습니다. 사생활 보장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비밀을 숨기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감시받지 않을 자유, 남들의 시선을 피할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돈과 개인정보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는 서로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 서로를 절차적이라도 감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검열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면은 그런 절차적인 의심마저 못하고 기업과 정부를 맹신하게 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숨길 게 없으면은 떳떳하지 않냐는 말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감시대장이 되기 전까지 아주 자신있게 하는 말이라서 현실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말 같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인터넷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려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딜까요? 특정 인물들에게 불편한 사이트들 검열하려고 하고, 거슬리는 의견이 있으면은 검열하려고 하고, VPN도 이제 금지시키려고 하고, 중국같이 사회 점수로 삶이 통제돼서 비행기와 지하철도 점수가 낮으면은 못하는 삶이 돼야지 끝이 나는 걸까요? 통제와 검열을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범죄를 단절하자, 이런 위협 세력에 대항하자, 아이들을 보호하자 등등 겉으로는 좋은 목적으로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를 조금씩 검열하려는 움직임들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용감한 기사가 괴물들에게 납치된 공주를 구출하고 행복하게 살고 끝 하는 한 편의 동화가 아닙니다. 괴물들을 무찔렀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성하고 나라하고 대륙을 완전히 다 때려부시면은, 그러면은 뭐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아니, 범죄든 누구를 보호하든 하면은 우리의 삶이 그게 끝이 아니고 그 후에 그 여파를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인데, 범죄 예방이든 아이들을 보호한다는지 목적으로 세운 법들은 그 범죄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인터넷 검열과 규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